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물정책 최상위 결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위의 권고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승촌보와 죽산보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데다 추가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서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출된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보를 해체하자는 여론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는 맞서 있습니다. 보를 해체하더라도 농업이나 관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어를 어느 정도 이 중심축을 유지를 시키지만은 다른 또 같이 개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 자체도 좀 개선을 하고 야간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고. 환경단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더라도 지역의 물관리는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계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영산강 하구축도 마찬가지로 죽산보로 충분히 해결할 방안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 시기가 다가오면서 영산강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조선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의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와 직원들이 오늘 아침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병원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선대병원 조합원 700여 명과 기독병원 조합원 300여 명이 조금 전 아침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 지부는 간호인력 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기독병원 지부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탈핵단체들이 한비도안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의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호기의 열출력 급상승 사고를 무자격자 조작과 운영 지침서 위반 등에 따른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내놓고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설비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한빛 1호기를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오늘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상식에 맞게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늘까지는 가을 장마가 이어집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전남 남해안은 오후 3시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 사이 최고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공터나 창고를 빌린 뒤에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버린 일당이 광주에서 붙잡혔는데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시군에도 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불을 끈 채 좁은 도로를 지납니다. 트럭 짐칸에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트럭을 운전한 40살 A씨 일당은 미리 빌려둔 공터에 닷새에 걸쳐 수백 톤의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운동화와 플라스틱 여행용 가방 등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라고 좀 할란데 또 집시에 오더라고. 근데 우리도 몰랐지. 처음에는 이제 그거 여러 개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이들은 폐기물을 시중가보다 절반 정도 낮춘 가격에 처리해주겠다며 처리 업체들의 접근에 돈을 챙긴 뒤 폐기물을 농촌 지역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일당은 담양군 한 창고에 같은 수법으로 폐기물 900여 톤을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창고 임대인은 이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 처리 비용 2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총 비용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치우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 하려면은 파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씨 일당은 전남 5개 시군에 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싼 가격으로 폐기물을 넘긴 폐기물 처리 업주들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뻔히 그 폐기물 처리 업자라는 걸 알면서 줬었기 때문에 같이 공범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총 31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폐기물에 가까운 퇴비가 이번에는 신안 섬 지역 밭에 대량으로 버려져 신안군이 현장 조사와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자은면 송산리 밭에 투기된 퇴비는 무안의 모 퇴비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닐 등 각종 이물질이 많고 악취도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투기된 퇴비는 신고된 50톤보다 10배 이상 많은 데다 사전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배출 이후에 신고됐는데도 관리당국인 무안군은 서류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장현주 의원 등 시의원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박광태 전 시장이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과 지방공기업 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당장 사임하고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입장 표명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지만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백운광장 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새로운 교통체계와 우회도로를 만들고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주요 교통체증 구간인 광주 백운광장. 1989년 만들어질 당시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상권을 분리하는 등 남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 이후에도 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거 이후 백운광장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확충됩니다. 특히 진월동과 봉선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760m 길이의 터널을 뚫어 백운광장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백운광장으로 진입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봉선동 그 대화 아파트에서 서문대로를 관통하는 터널 및 그 도로 개설을 백운고가 철거 기간 동안 하수관로 개선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교통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는 경찰 등과 교통합의체를 만들고 공사도 병행 진행에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들을 완화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에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또 백운광장 주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대와 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기존 상인들과의 업종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심하고 또 면밀하게 기존 상인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요. 대규모 전환점을 맞이한 광주 백운광장. 변화의 효과가 광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의 참상을 취재해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이름을 딴 국제보도상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마련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 세미나에서 인제대 김창룡 교수는 독재국가에서 신임하는 민중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도상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성재 조선대학교 교수도 한국이 독재 정권과 싸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가 된 나라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팀이 알려지지 않은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20여 명을 찾았습니다. 전남대 김재기 교수팀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경술 국치일을 맞아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공로로 서운에 추서됐지만 그 서운이 전달되지 않은 20여 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미국과 멕시코 등 해외에서 찾았습니다. 지난해 15명의 독립운동 후손을 찾은 전남대는 아직까지 서운이 전달되지 않은 10여 명의 후손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이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과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가 합쳐진 단어 휴머니티라고 하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장르적 관점에서 보면 비엔날레는 예술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자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술은 우리에게 심미적 경험 그리고 위로를 주는 것. 그런데 디자인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 요즘에는 디자인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2년마다 작품을 만들고 또 폐기하는 속도에 부응해야 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적 관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 휴머니티죠.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네, 휴먼은 인간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의 결합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기령 총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의 근본은 인간이며 좋은 디자인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디자인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는 물건이나 환경,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다라는 거를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또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네, 7개 전시관 19개 존 700여 개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본전시를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주제관에서는 사람을 노래하다 전시, 국제관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 기업관에서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 체험관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광주다움 광주 사람들의 생각, 광주 사람들의 움직임 등 광주 문화를 담은 디자인 제품, 마켓 등이 운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팀장님께서 특히 기대하고 있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네, 2019년은 9월 6일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는 날이죠. 네, 세계 디자인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이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때문에 국제관에서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이 열려서 기대가 되는데요. 바우하우스는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가 세운 조형학교잖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재조명하는데요. 설립자인 월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의 이념의 건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후의 축소 모형, 그리고 14명의 크리에이터가 각자 그들의 작업 방식으로 바우하우스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바우하우스가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바우하우스의 형식과 정신들이요, 현대 디자인에.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바우하우스는 공예, 회화, 조각, 디자인 같은 시각 예술을 총체적으로 통합한 건축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용을 결합한 종합 예술을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국제관 특별전 두 번째 파트에는 미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협업한 전시가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곳의 공동생활 프로젝트 모델을 활용한 가상도시가 실내에 세워집니다.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와 인간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의 역할 측면에서 이번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죠. 휴머니티와 대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광주 도심에서 외국인들끼리 다투다 20대 러시아인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러시아인 22살 A씨가 캄보디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다투다가 이들 중 한 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국인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의 공동업주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동업주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51살 김모 씨 등 공동업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구의 조례와 관련해서도 참고인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고흥과 여수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지 불과 사흘 만에 완도 해역까지 그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적조가 확산되면서 전라남도 등 지자체는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양식장과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적조 방제선이 황토물을 쏟아냅니다. 지난 26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에서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흥과 여수해역에 첫 적조주의보가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완도해역까지 적조가 확대된 겁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입니다. 검붉은 적조띠 위로 황토를 살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한때 여수해역에서는 유해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이 최고 1000개체가 넘게 검출되면서 적조 경보 기준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바닷물의 온도가 적조가 잘 자라는 24도에서 26도에 머물면서 적조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제에 비상이 걸린 전라남도는 오늘로만 선박 27척을 동원해 300톤의 황토를 바다에 살포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 보유량은 2, 3만 톤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를 적극 살포해서 수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조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민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제 내일 또 햇빛이 나게 되면은 적조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와 고흥 인근의 적조가 조류를 타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식장 관리와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98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05명 하락한 수치로 이로 인해 출생아 수도 줄어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전년보다 1000여 명이 감소한 9,1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다음 달부터 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9월 1일 첫 프로그램인 동물 생태 해설사와 동물원 한바퀴 체험은 11월까지 석 달 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 진행됩니다. 시민 누구나 우치공원 누리집에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원 직업 탐방 교실은 9월과 10월 4차례 진행됩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교육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변혁의 첫걸음, 인권교육의 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성과 존엄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각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도 제공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1년 유엔이 마련한 인권교육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스위스와 호주 등을 거쳐 국내에서는 청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벌초나 성묘 때문에 야외 나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숨진 사람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병으로 올해는 환자 115명 중 27명, 23.5%가량이 숨졌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긴 옷을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하고 진행하는 라디오 채널 우리 누리가 9월 3일 저녁 11시부터 송출됩니다. 지역의 외국인과 유학생이 들려주는 광주 생활 이야기 등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요. 광주 북구와 백운동, 광천동 일원에서 88.9MHz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광주 FM 어플리케이션과 팟빵 등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동구 서남로 인쇄거리에 들어선 복합문화공간 정글북에서 이번 주 일요일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행자 피크닉 정글로를 운영합니다. 정글북은 3층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으로 최근 광주 인쇄거리 여행자 플랫폼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플리마켓과 사진 전시, 인디밴드 공연과 부가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마제글린공원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기념공연 뜨락의 꽃비 내리네가 열립니다. 파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의 공연과 통기타 듀엣, 노래 등으로 구성되고요. 대중가요부터 팝송,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